이 SM 인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시간 축선상에 한번 놔보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다. 시간대로 보면은 그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SM 지분 1.1%를 매집하고 SM에 요구합니다.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경영에 참여해서 주가를 띄우려는. 주가를 띄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으로 이제 환원하는 적극 행동한다고 해서 행동주의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런 펀드가 SM을 매집하고 나서 경영진에게 요구하죠. 이러이러한 개혁안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제 경영진 측에서 보통은 안 받죠. 안 받죠. 간섭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는 누군데? 이래야 너 이게 프로 아니야? 예. 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받았어. 받아가지고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왜 이러지? SM이 개혁이 되는 건가? 그리고 그 개혁안 대부분이 이수만 최대 주주의 그 영향력을 낮추는 개혁안인데 그걸 받았다고 이수만 씨도 동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수만 씨께서는 나는 그거 합의한 적이 없어. 나를 제외하고 쿠데타죠, 쿠데타. 쿠데타가 일어난 거야. 네, 쿠데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저 쿠데타 세력은 지분이 많은가 봤더니 1.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쟤네들 뒤에선 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백기사도 없이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도 안 되지. 궁금해하던 차에 떡하니 백기사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 그게 2월 7일인데 카카오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게 새로 주식을 발행해 줄게. 삼자 배정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라고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백기사가 있었다. 카카오가 뒤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퍼센트나 그때 그래서 현재 카카오가 9% 정도 확보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카카오가 우리가 경영하려고 또는 SM을 쉽게 말하면 이제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전략적으로 파트너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전략 제휴 파트너가 관계야. 무슨 9%를 매입을 해요. 방금 공장장님이 지적한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수만 씨께서는 이제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 현 경영진 3대 1로 나를 축출하려고 하는구나. 그치. 이렇게 역전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온라인 해서 파트너스하고 카카오도 같은 편이었던 걸로 보여지요. 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3대 1의 상황에서 난 역전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하이브 쪽에다가 내 지분을 가져가 이렇게 해서 넘겼거든요. 하이브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수만 그렇죠. 씨는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네가 이거를 인수하고 SM을 네가 인수해버려 아예. 그렇죠. 예, 그 꼴을 못 보겠어 내가. 예, 그래서 저 배신자 구테타 일으킨 세력이 먹는 건 못 보겠어. 그렇죠. 이거죠 이거. 예. 그런데 이제 하이브가 이수만 씨 지분을 인수하고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갖겠다. 주주 여러분들 저에게 파십시오라고 공개 매수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 높은 가격에 제시했잖아요. 높은 가격이 제시했죠. 근데 보통은 하이브의 저 정도의 그 매집과 공개 매수로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 정상인데 하이브의 자금력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럼 이제 쿠데타는 실패했고 하이브가 먹는구나. 하이브가 먹는구나. 일단은 끝나야 될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포인트. 왜 이게 끝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느냐면 카카오가 전략적 제휴 관계로 들어갔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 제휴인데 무슨 9%나 매입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카카오 같은 공룡과 하이브 대 공룡. 이제 온라인 이런 짜잘한 애들 빠져. 이수만 씨도 빠져. 공룡 대 공룡의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언제 이게 그러면 저쪽 양쪽에서 주식을 매입하려고 그러겠네. 그렇죠. 막 매집하려고 그러겠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카카오가 들어왔을 때 9만 원 정도였고요. 하이브가 인수할 때도 12만 원에 저희가 사겠습니다라고 공개 매수를 던졌거든요. 이미 30% 됐는데. 그런데 이미 지금 뭐 어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3만 원이 넘기도 하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두 공룡이 붙었으니까 서로 지금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맞습니다. 뒤에서 피튀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 있다가 SM 주주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끝나겠네요. 그때 누가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고 이제 경영권을 잡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번에 이사진이 싹 바뀌는데 그 이사진이 경영을 하거든요. 그 표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누가 표가 많은지가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 경쟁이 들어간 거죠. 주식시장에서의 관점도 알겠고 팬들의 관점도 알겠는데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신 것은 대통령이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예? 이례적이죠. 대변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K 콘텐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 저-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진다니까. 저도 그 뉴스를 좀 민감하게 봤는데요. 민감하게. 왜냐하면 지금 양쪽 큰 거대 공룡들이 1조 이상 배팅해가지고 지금 큰 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잘 모르는 우리 대통령께서 예. 뭐라고 말만 하면 마이너스인데 네. 항상 은행 얘기했더니 5조 빠졌잖아요 주식에서 마이너스의 손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판이 주주총회에서 나거든요. 네. 그런데 하이브나 카카오나 지금 완벽하게 경영권을 잡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표 대결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키가 어디 있냐면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 국민연금이 지금 8.96%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의 뜻을 거기 바로 영향 거기에서 민감한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원래 뉴트럴한 포지션이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데 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무슨 말을 했어. 그럼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시장 시간을 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민감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음모론 귀리 나는데. 국민연금이 원래는 중립표를 했는데 1년 전에는 현 경영진과 온라인 파트너스한테 이례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 이번에 어떻게 표결할 건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K 수출 전략 관련해서 업계 연락을 의견을 듣겠다. 설마 이러고 있는 거죠. 게다가 현 정부 아래서 BTS가 미움을 샀다는 루머도 있는 마당에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K 콘텐츠 수출 전략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왜 갑자기 K 수출 전략이라는 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죠. K 수출 전략이라는 건 K 콘텐츠는. 아니 대통령이 K-팝을 수출을 어떻게 촉진합니까? K 콘텐츠 수출을 어떻게 촉진해요? 본인이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회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이 뉴스공장 2부에서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전에 지분 대결이 끝나는 여러 변곡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소송도 있고 하이브의 공개 매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안 끝나고 아주 치열한 표대결로 들어간 상황이면 초미의 관심이 국민연금에 가 있고 그래서 시장이 혹시 외압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고 있겠죠. 눈치를 보는 상황까지 예. 벌어질지 안전이란 법이 없는 거죠. 그 결과가 K-팝에 좋게 영향을 미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된다면.